2020년 11월 3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되시고 옥중에서 투쟁하신 지 13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김해 신공항 폐지 반대 문재인 퇴진 규탄 대회를 대구에서 가졌습니다. 대구의 많은 시민들, 경북 도민들과 자유우파,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김해 신공항 폐지가 또 정책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 오만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검증위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몰아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의 이 부산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김해 신공항 폐지 이 부분을 반대 규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정책적인 시스템이 결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집권당 혹은 어떤 지역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가의 의결기고 또 세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경제성을 따지고 그 보는 항목들이 수많은 항목들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국가의 정책이 특정 지역의 이익, 특정 선거를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제 전문기관의 프랑스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결정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전문 지식도 배제해버리고 국민의 뜻도 배제하고 경제성 안정성도 배제해버리는 그 자체가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산이다, 대구다, 지역적인 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오거돈이라는 성추행자 아닙니까? 지금 부울경에 부산의 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오거돈은 성추행으로 본인 스스로 물러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 의해서 2심에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10조가 훨씬 넘는 이 국책사업을 가지고 논할 자격들이 있는가? 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이 충남도지사 안희정부터 자살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 정도 됐으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을 사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라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거조차도 이겨보겠다고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가덕도 공항이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 국책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국책사업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억도 아니고 천억도 아니고 이제 조 단위도 말이죠. 10조 단위로 이렇게 갑니다. 월성 원전 폐지 한 15조 정도 손해될 겁니다. 15조. 앞으로 전기값 안 올리겠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검증기관에서 검증하고 경제성이 가장 낮다는 김해 신공항 폐지 기본적으로 10조, 약 15조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국회를 이전하겠다. 충청권표를 위해 가지고 또 세종시에다가 국회 이전론을 들고 나와서 그게 2, 3조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순수 국가 채무만도 해도 800조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미래 세대의 희망을 끊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고 산들을 다 개발하면은 미래는 어떻게 삽니까?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꼭 지켜야 될 곳간의 열쇠를 다 열어버리면은 미래 세대는 무엇의 희망을 걸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누가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또 누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왔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휴전된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연평도 폭격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평도 폭격으로 돌아가신 하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또 민간인 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삼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거의 종북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북한에 종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집단 같습니다. 이인영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의 백신이 중국 폐렴 백신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면서 북한에다가 백신 제공해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전 12월 15일 전으로 백신이 이제는 공급이 됩니다.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이 끝나고 예방률이 높은 그러한 백신을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어느 수량만큼 백신을 확보하고 언제부터 백신을 도입해서 처방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 K방역, P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문재인은 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G20 화상회의에서 한국 K방역을 배우라는 얼토당토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K방역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가 신속 진단 키트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야 돼요. 자가 신속 키트를 시작하면은 지금의 10배 이상이 확진자가 속출합니다. K방역은 그런 겁니다. 검사자를 늘리면은 늘릴수록 확진자는 느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 또 백신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됩니다.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중국 폐렴에 공포로 몰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참 겁도 없는 정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공수처법 개정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을 놓을 수 없는 현재의 법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대로 여당 입맛대로 마음대로 놓겠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지난해 연말 공수처법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이 38일간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38일간 국회 천막 투쟁을 하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 바로 10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미래통합당입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해야지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108개의 텐트를 치고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수처가 악법 중에 악법 국민감찰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108개 우리 공화당 텐트 하나까지 109개의 단식 텐트를 쳤으면은 1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비굴함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보듯이 공수처장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놓으면은 그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들을 어떤 사람들을 놓겠습니까? 이제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받고 있는 그러한 파쇼 국가의 전형적인 파쇼 국가로 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부동산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 공화당은 결국 서민들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 5분위 중에서 1분위 소위 말하는 최소득 최하 20%까지의 근로소득이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사업소득도 8%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소득 상위 1분, 상위 5분이 있는 상위 20%는 사업소득이 5%가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양극화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부동산 사다리도 무너졌고 계층의 사다리도 무너졌고 양극화의 벽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갑자기 문재인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72조 들었어요. 그 일자리는 좀 거의 100만 개 꼼두박질 쳤잖아요. 그거 다 코로나에 중국 폐렴에 다 핑계대고 있는데 지금 가덕도 공항하면요 15조 정도 들어갑니다. 15조라는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현미가 수도권에 괜찮은 임대주택 1억에 36만원 1억 보조금에 36만원 되는 아주 질 좋은 임대주택을 자랑했어요. 수도권을 따지면은 15만 가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주택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전국 지방을 따지면은 30만 가구를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더 확장을 하고 반값 아파트로 반값 보증금으로 들어가면은 60만 명의 임대주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60만 명의 반값 임대주택을 주면은 청년, 서민 주택 문제가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그 돈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중국 폐렴 문제가 백신이 나와서 내년에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국 폐렴 때문에 무너진 자영업자나 또 기본적인 경제를 살리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다시 제자리로 중국 폐렴 이전에 제자리를 돌리는 경제 상황을 만드는 게 10년이 걸립니다. 이 10년 동안은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예산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20% 더 넘어가겠죠. 이제 30%까지의 하위계층 30%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경제의 이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꼬박 10년을 국가 예산을 거기에 다 쏟아도 10년 동안 이 코로나 충격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지금 새로운 SOC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뭐 김해공항 확장, 또 무슨 밀양공항,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 뭐 또 국회 이전 문제, 행정 이전 문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는 느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생산 비율의 국가 재정의 상황을 봐서는 우리 재정에 삼성전자가 그대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재정의 모든 부분을 경제 정상화하는데 다 갖다 부어야 됩니다. 지금 SOC 사업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SOC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이라는 공항을 확장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새로운 신공항 사업은 장치산업이지 일자리 산업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덕도 예산을 가지면은 반값 임대주택 100만 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00만 호를. 수도권만 해도 30만 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지방을 가면은 100만 호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인식이 이 정부가 또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 상황, 무너진 경제 상황을 제대로 돌리는데 10년의 그 예산은 긴급하게 모든 재정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폐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신공항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 재정의 투입은 경제 일자리에 전력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현재 10조가 넘는 돈, 앞으로 15조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 갖다 붓는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자, 임대주택, 우리 주택 문제를 서민 청년들 어려운 주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가덕도 신공항에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돈을 주택 문제 해결에 쓸 거냐? 또 하나는 자영업자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개별적인 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면은 이 엄청난 돈을 이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신들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국책사업의 특히 대규모 SOC 장치산업은 시기가 경제적인 상황이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지금의 상황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평도 포격 10주년에 대전 우리 시당과 인천 시당의 참배 행사가 있습니다. 대전은 2시에, 인천은 3시에, 인천은 11시에, 그렇습니까? 인천시당은 대전시당이 2시에 행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29일 일요일은 휴일날은 유경수 여사 탄신 95주년입니다.
지금 중국 폐렴의 단계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9일 탄신제의 옥천 생가에서 기자회견과 탄신제 행사를 가지고 대전에서, 대구와 같이 대전에서 오후 1시에 오후 2시에 대전역에서 집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더 예의주시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목요일날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신에 행사에 준비하는 쪽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또 일요일 여러 집회나 서명대에 가서 고생해 주신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서명대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서명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확장성과 선명성을 다 가지는 것도 지금의 좌파 언론이나 원죄가 있는 수구 언론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기사화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전국 투쟁들이 또 전국 서명대가 대단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하시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잊혀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명대해 주시는 동지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비공개로